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한 남성을 향해 우르르 몰려들어 집단 폭행을 가하는 사람들. 어떻게 낸 일일까요?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신항의 한 진입도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물류업체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류업체 안으로 우르르 뛰어들어가는 이들. 한 남성을 끌어낸 뒤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데요. 남성은 위도까지 벗겨지는 저항 끝에 이들을 뿌리치고 달아납니다. 알고 보니 폭행을 당한 남성은 외국에서 온 노동자였는데요. 단지 처음 보는 한국의 시위 광경이 신기해 웃음을 지었을 뿐인데 오해로 인해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경찰은 폭행을 저지른 조합원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밀 창고 안에서 수상한 고기가 담긴 박스 수백 개가 발견됐습니다. 냉동 창고 안에 신선한 고기가 깨끗이 포장된 채 쌓여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자 아까와는 달리 너저분하게 쌓인 박스가 보이는데요. 안에 들어있는 건 유통기한이 최대 2년까지 지난 고기입니다. 5톤에 달하는 고기는 무려 2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었는데요. 해당 창고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하 창고를 주차장으로 신고한 뒤 고기를 보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한 업체도 있었는데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제보를 받고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이러한 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제주의 한 도로에 세워진 차량에서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얀색 승용차 주변으로 감식복을 입은 과학수사대가 보입니다. 어제 오후 4시 12분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마을 갓길에 주차된 렌터카 안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심한 상태로 운전석에 누워 있었는데요. 현장에는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과 함께 유서가 발견됐고 유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족에 대한 미안함 등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지난해 2월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확한 사망 시점은 알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상습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룹 SES 출신 슈의 대여금 반환 소송 1심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5월 3억 4천만 원대 규모의 대여금을 갚지 못해 피소당한 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에서 슈를 만나 친분을 가진 박 씨는 슈가 도박 등으로 자신에게 빚을 지고 이를 갚지 않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1심 선고를 연 재판부는 슈가 3억 4천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긴 하지만 사실상 원고 전부 승소나 다름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수억 원대 원정 도박을 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그룹 SES 출신의 슈가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재판부의 얘기가 눈에 띄는데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사실상 원고의 전부 승소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청구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청구했는데 5천만 원만 인정하면 5천만 원은 이기고 5천만 원은 졌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걸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안은 일단은 원금 다 인정했죠. 3억 4,600만 원 다 갚으라고 인정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보통 몇 퍼센트의 지연이자를 붙이는데 이 지연이자가 법령에 개정되면서 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전부 승소지만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자가 좀 줄었으니까 전부를 다 이긴 건 아닌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일부 승소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근데 슈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민법에 보면 이런 법리가 있습니다.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서 불법적으로 사용될 걸 알면서 제공된 돈을 법이 돌려받도록 도와주지 않는다. 이제 이걸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는데 슈 씨가 계속 얘기한 건 도박이 불법인데 도박할 거 알고 빌려줬으니까 이건 내가 돌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했던 건데요. 일단 재판부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지노는 합법적인 공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사용한다는 걸 알고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좀 어렵다고 봤을 것 같고요. 일단 판결문을 정확하게 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추측성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도박에 사용될 사정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일단 대여금이니까. 그리고 도박에 사용될 걸 일부 알았다고 할지라도 불법성이 슈에게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할지라도 반환 청구를 받아들여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민사소송에서도 슈는 전부 패소한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이 슈와 관련돼서 이 원고 박 씨가 얘기했던 게 이 슈가 소유한 경기 화성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가압류를 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좀 곤란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다세대 주택이 가압류됐다고 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즉 가압류된 부동산도 적법하게 매매 가능하고요. 또 이제 임차인이 다른 데로 가면 이제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서 그 보증금도 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슈 씨가 비록 이 건물이 가압류됐다 하더라도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할 의무는 당연히 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가압류 때문에 돈을 못 주는 것이 아니라 돌려줄 보증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슈 씨의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따라서 가압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슈가 지금 갚을 수 있는 그 여력이 없다고 하는 거는 슈의 사정이니까 그건 관련이 없는 거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제주에서 이미 몇 달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20대 여성의 시신이 나와서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부패가 오랫동안 진행이 돼서 미라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추정하고 있는 부분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이제 차 안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유서 내용도 뭐 구체적으로 경찰이 밝히지는 않지만 가족에게 어떤 미안함을 표시하는 내용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타살이라기보다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따라서 부검도 실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차는 그 제주도 한 렌터카 업체에서 2월 달에 빌린 거예요. 지난 2월에 빌렸는데 아마 렌터카 업체에서 한 2달 넘도록 기다렸다가 차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도난 신고를 해버린 거였었어요. 근데 저렇게 오랫동안 저기 서 있었는데 발견이 안 된 것도 희한하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뭐 어찌됐건 발견이 됐고 그 안에서 이제 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건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아마 일찌감치 집을 나와서 혼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뭐 혼자 나가 있으니까 특별히 실종 신고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다면 특히나 이 여성이기 때문에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섰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네, 이 렌터카 업체에서 이 여성이 차를 빌린 게 지난해 2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2월. 1년하고도 지금 석 달이 네. 지난 상황, 그러니까 15개월 정도 지난 건데, 네, 여성이 지금 결국에는 경찰에서는 다른 범죄 혐의가 네. 없는 것으로 봐서 이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